안녕하세요. 슬아 정보사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웃으며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이지요.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부모의 음식을 지저분하다며 개밥그릇에 쏟아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 갈까요? 오늘 사연은 평생 종갓집 손맛을 지켜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노인네 반찬이었던 음식이 대기업 회장님의 눈물을 터뜨리게 된 사연. 지금부터 진심을 짓밟은 자식들에게 전하는 품격 있는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요새 누가 이런 걸 먹어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히던 날을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북 안동의 깊은 골짜기 그 오래된 종가집에서 평생 장을 담그고 손님을 맞이하며 살아온 김옥순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덧없지요. 평생을 기둥처럼 의지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기와집에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온 적막감을 아시는지요? 밤이면 문풍지 우는 소리가 마치 제 울음소리 같아 잠 못 이루던 밤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하나뿐인 아들이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구세주라도 되는 양 반가웠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어미입니다. 서울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그리고 금쪽 같은 손주들 먹일 생각에 저는 며칠 밤을 설쳤지요. 겨우내 정성껏 띄운 메주 3년을 땅속 항아리에서 숙성시킨 묵은지, 그리고 종가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달인 장아찌들을 바리바리 싸맸습니다. 보자기가 터질라 꼼꼼히 매듭을 짓는 제 손등 위로 늙고 거친 주름이 훈장처럼 패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설렘은 아들의 집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서던 그 몸짓. 아유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우리 집 인테리어 망가지게 이런 퀴퀴한 걸 왜 가져오셨어요? 퀴퀴하다니요. 이건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흙내와 햇볕 냄새, 그리고 자식을 향한 어미의 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위생적으로 의심스러운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가져온 보따리가 현관 구석에 처박힐 때 제 자존심도 함께 구겨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살다 보면 말입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느리가 제가 가져온 시간장과 나물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던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냄새 배니까 그냥 버릴게요. 그 간장이 어떤 간장입니까? 매년 정월대 보름이면 찬물에 목욕 재개하고 부정을 탈까봐 바깥 출입도 삼가며 정성으로 다려낸 시간장이었습니다. 3년을 묵혀 깊은 맛을 낸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귀한 것을 며느리는 지저분한 노인네 음식이라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검은 액체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콸콸 쏟아질 때 제 가슴 속에서도 시커먼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보고 있느냐? 내가 어릴 때 배 아프다 하면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 먹여주던 그 간장이다. 내 뼈와 살이 된 그 음식이 지금 쓰레기가 되고 있구나. 하지만 아들은 방관했습니다. 아내의 등살에 혹은 도시의 세련됨에 취해 늙은 어미의 정성은 촌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을 받았습니다. 걔도 안 먹을 음식이라니요. 그 음식을 먹고 자란 것이 바로 너인데. 그날 밤 저는 낯선 방 침대에 누워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내가 설 자리가 여기에는 없구나. 나는 그저 냄새나는 짐일 뿐이구나.
늙음이 죄가 되는 세상인 것만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이 듦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마음은 아직 19, 20대 꽃다운 시절에 머물러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합가 생활은 가시방석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물 한 모금 마시러 주방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저는 방 안에 쥐 죽은 듯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오니까 나오지 마세요. 냄새나요. 그 말이 제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고향 안동의 탁 트인 마당을 그리워했습니다. 장독대 위로 쏟아지던 따사로운 햇살, 처마 끝에 매달려 흔들리던 풍경 소리, 그리고 여보하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먼저 간 남편의 목소리. 그리움은 사무치는데 갈 곳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올라왔는데 자식은 이제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고 다 주고 나면 껍데기만 남아버려지는 존재. 그 쓸쓸함을 견디며 저는 하루하루 사가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무도 돌보지 않아 말라비틀어진 장독대의 시래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건설사의 회장님이 이 집에 귀한 손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승진이 걸린 중요한 자리라며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유명 호텔 출장 요리사를 부르고 집안을 호텔 로비처럼 꾸몄습니다. 아들은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방에만 계세요. 회장님은 입맛이 까다롭고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미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들의 승진이 달렸다는데 혹시라도 내 정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저는 남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종가진 며느리로서 40년을 만들어 온 안동에서도 귀하다는 약선 육포와 엿기름을 직접 길러 만든 내림 비법 식혜였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집밥과 전통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엿들었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호텔 음식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육포를 접시에 담고 식혜를 예쁜 그릇에 따랐습니다. 부디 이 음식이 우리 아들 앞길을 밝혀주기를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요. 그러나 그날 저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방 구석에서 조심스레 음식을 내놓자 며느리의 눈이 뱀눈처럼 사나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촌스러운 거 내놓지 마시라고요. 회장님 입맛 버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녀는 제가 밤잠 설쳐가며 만든 살얼음이 동동 뜬 그 귀한 식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세상이 보는 앞에서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집 강아지나 줄게요. 뽀삐야, 이리 와. 콸콸콸. 맑은 식혜가 강아지의 밥그릇으로 쏟아졌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제 눈물방울 같았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13대 종부로서 지켜온 긍지가 개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도 안 먹을 음식이라던 말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만 치서 곤란한 표정만 지을 뿐 누구 하나 제 편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내 존재가 개 밥그릇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드디어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집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셰프들이 내놓은 화려한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식탁을 가득 채웠지만 회장님은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은 화려한데 혼이 없구만.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끄트머리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미처 다 버리지 못해 남겨진 제 육포 접시가 회장님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님은 무심코 육포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으셨지요. 우물, 우물. 씹으면 씹을수록 퍼지는 깊은 향. 혀끝에서 감도는 알싸하면서도 달큰한 감칠맛. 회장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은, 그것은 단순한 육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회장님의 어머니, 그분이 안동 김씨 종가에서 배워와 해주시던 바로 그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고향의 바람, 어머니의 품, 그 아련한 추억이 육포 한 조각을 타고 회장님의 가슴을 강타한 것입니다. 아니, 이 집 요리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맛을 낸 겁니까? 천둥 같은 회장님의 외침에 며느리는 입술을 달달 떨며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아, 그거. 호텔 셰프가. 하지만 아들이 이번만큼은 양심에 찔렸는지 아니면 겁이 났는지 사실을 토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회장님은 숟가락을 던지듯 놓고 거실 구석 그림자처럼 서 있던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와락 부여잡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안동 덕화당의 13대 종부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 맛을 못 잊어 전국을 다 뒤졌는데. 세상에 여기서 뵙다니요. 회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 냄새난다 하며 개밥 그릇에 쏟아버리려 했던 그 음식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찾아 헤맨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음식 한 상이면 우리 회사 100억대 프로젝트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발 저에게 그 손맛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밥 취급당하던 그 순간 저는 대한민국 재계 총수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지요. 회장님이 저를 극진히 모시자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끼는 실수를 했어요. 아시죠? 제 맘? 그러면서 제 팔짱을 끼려는 며느리의 손을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주 매몰차게 그리고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제 손맛이 지저분해서 며느리가 다 갖다 버리는 집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집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내 처가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고 개밥 취급했으니 이제 내가 누리던 내 덕도 여기까지다. 나는 오늘부로 내 집, 내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련다.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 한 잔도 아까운 법입니다. 비록 내 자식일지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저는 짐을 싸서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올라갔다 빈손으로 내려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 종가를 한국의 맛을 알리는 국가지정 문화공간으로 만드는데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지요. 지금 제 집 마당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원더풀, 뷰티풀,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제가 담근 간장 맛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개밥 취급받던 제 식혜는 이제 코리안 트레디셔널 디저트라 불리며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를 닦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나지. 퀴퀴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발효의 냄새. 이것이 내 인생이지. 저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숨어 지내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당당한 종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주말이면 대문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와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며 석고대죄를 합니다. 회장님의 눈 밖으로 난 아들은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며느리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매주 시골로 내려와 비굴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매정한 어미라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내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곳에 나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진 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입니다. 여러분의 냄새는 퀴퀴한 것이 아니라 깊게 익어가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음식을 귀하게 여겨주는 이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참 좋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기 딱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김옥순이었습니다.